네, 안녕하십니까. 신재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되면 좀 떨린 게 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게 좀 없습니다. 내적 책임감 좀 있어요. 이번 주에 수업하는데 우리 전교관 학생들이 자기들 부모님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생들 정말 애정어리게 가르치고 남은 기간 동안 합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마이맥 강의에서 제가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딱 10년간 강의를 했고요. 강대 재수반, 대체스트, 강대 본관, 해상입반에도 담당하고 있고 또 이해로 통파 위협 수업, 자연 별간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대 의학과 논술 단과, 대치 두각, 그 10년 이전에 타 학원에서 오래 강의를 했고 또 그 이전에도 강의를 했네요. 우리 논술학원의 조상이죠. 하이 논술학원에서 거의 이제 논술이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즈음부터 강의 시작을 했습니다. 긴 기간 강의를 하면서 파악한 흐름들, 사실 오늘은 제가 앞에서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할 때 왜 공부하는 건지, 목적성,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2부 순서에서 한경식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논술 전반적 내용을 안내하실 거니까 저는 반복되지 않게 전달하겠습니다. 가시죠. 논술을 왜 준비하는 걸까요? 우리 이런 데이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했던 내용인데 일단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적합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논술은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이 데이터 우리에게 적합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 적합하지 않죠? 약 200개의 대학, 전체 대학이 우리의 목표하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 메디컬, 주요 11개 대학, 주요 5개 대학들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에서 논술을 얼마나 보는지를 봐야 합니다. 즉, 이런 데이터를 봐야겠죠. 크게 바뀌는 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높았던 교과가 이렇게 줄고요. 3.6에 불과했던 논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마계 44개 대학을 퉁친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주요 대학들은 좀 높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 17.9, 타 대학 같은 경우 24% 올라가니 실제 현재 입시에서 혹시 아직까지 논술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현재 입시에서 논술은 필수인 건데 혹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점들이 좀 고민됐을까요? 아마 이런 점들이 좀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죠? 수능 논술은 수학 영재 아이들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실제 그런가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논술은 문제가 어려우니 컷도 낮다. 그러니 우리는 논술이라는 시험은 답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들을 검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로 합격할 수 있다? 전혀 믿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가져왔어요. 너무 극단적이죠. 수학 6등급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학 6등급인 아이가 그 해 연대를 붙은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수학 6등급으로 전문대를 갔으니 이 6등급은 신빙성 있는 6등급이겠죠. 전문대 학생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뭐예요? 6등급으로 합격한 게 아니라 6등급인 아이가 논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2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낮아도 준비할 수 있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수능 수학 중요합니다. 특히 카대 의대, 특히 작년 연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죠? 단답형 4개였어요. 그건 수능 문항인 거니까 사실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컷이 낮기 때문에 수능 수학으로 논술 보장 할 수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높기 때문에 얘가 너무 어려우니까 컷이 낮아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양질의 컨텐츠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출을 쌓아서 공부를 한다면 합격서 만들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이 돼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재고원에서 특목고에서 내신이 안 좋아요. 논술을 쓰시니까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아시죠? 준비할 수 있나요? 내신 반영 많이 되나요?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대, 연대미래, 고대 세종,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대, 건국대, 올해 서강대까지 논술 100%예요. 근데 나머지 대학도 있겠죠?
뭐 중앙대 그런 대학들이요.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 쭉 보니까 죄송하지만 8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준비할 수 없어요. 사실요. 하지만 보게 되면 6, 7까지 핸디캡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잖아요. 비슷한 아이들이 모이겠죠. 메디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점수의 간격이 커요, 짧아요, 작아요? 작겠죠. 그런 경우는 얘가 의미가 있는 점수가 될 수 있으니 실제 2, 3 안쪽이면 좋겠다. 하지만 매년 우리 아이들이 4, 5등급도 합격해옵니다. 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준비를 할 때 내신이 안 좋다고 논술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선생님, 근데 경쟁률을 보니까 막 100대 1, 200대 1, 막 300대 1, 400대 1인 거 보니 의미가 없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제 친구 떨어졌대요. 근데 실제 그 아이가 저는 시험을 봤을까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작년 입학 결과입니다. 고대 경쟁률 어머 경쟁률 64.88대 1입니다. 너무 높죠? 근데 보니까 실질 경쟁이 써 있네요. 혹시 고대 수능 최저가 몇인지 혹시 아시죠? 4개 합할 좀 높은 편이죠. 거기다가 꽈락 오지 않은 아이들 했을 때 9.13대 1인 건데 이게 실질 경쟁률도 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만 남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술 공부 아이들이 열심히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의 경쟁률은 반으로 잘라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희대 의치한약을 제외한 거예요. 경희대 최저가 몇이죠? 엄청 높나요? 아니에요. 2하 5예요. 다만 작년부터는 과학 2개 평균입니다. 그랬더니 만족률이 26%예요. 2하 5인데. 최저를 맞추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면 합격 가능한 경쟁률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국대, 서강대 마찬가지죠. 그러면 의학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대입니다. 중대는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3합인데 중대 의학은 4합이에요. 아, 우리 아이들 힘들겠네요. 다만 다행히 영어 2를 1로 간주해주죠. 당연히 전부 다 자료집에 들어 있습니다. 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때 역시 의학을 합했더니 어머! 170대 1이었는데 22대 1입니다. 수능 만족률이 13%예요. 보통 약대가 수능 만족률이 18%거든요. 실제 의과대 아이들의 충족률은 10%가 안 되는 거죠. 이렇다고 했을 때 논술 준비만 돼 있고 거기에 수능까지 된다면 합격 가능한 경쟁률이 맞습니다. 즉 근처에서 난 떨어졌는데 시험 못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선생님 방금 말한 대로 뭐 어떤 대학은 1등급 3개 충족률이요. 수능차의 충족률이. 어떤 학교는 3합 4, 어떤 학교는 4합 5. 좀 커 보이죠. 그러면 조금만 더 준비하면 정시로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쁜 시간 쪼개서 논술 수업 듣고 막 복습도 하고 선생님 막 영상 찍어서 복습하라고 하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정시에서의 원점수입니다. 매년 1, 2점씩 바뀌죠. 연대 같은 경우에 293, 29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좀 맨 아래쪽에 있는 이대 의대가 285, 28 왔다 갔다 하죠. 사실 메이저 의대는 10점 컷 정도고요. 지방의대 17점 컷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성적이 올 1등급이에요. 괜찮죠? 괜찮죠? 근데 우리 뺄셈 한번 해볼까요? 영어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이미 끝났습니다. 지방의회도 힘들어요. 조금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네요. 얘는 영어가 2, 영어 1을 제외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1, 1, 1, 1인 건데 당연히 3합 4도 맞추고 3개의 1등급부터 맞추고 가탐 평균도 다 맞춥니다.
근데 이 아이 점수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21점입니다. 지방의회가 힘들어요. 그럼 얘는요? 국어만 3이고 딴 건 다 1, 1, 1인 거니까 3개 합 4, 뭐 3개 1 다 맞춥니다. 하지만 점수를 한번 해볼까요? 역시 안 돼요. 이 높은 성적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절묘하죠. 좀 절묘합니다. 1, 1, 1인데 싹 커트에 맞춰 있어요. 마이너스 26. 역시 이 친구는 마이너스 37.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정시로 의예과를 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병행을 해야 돼. 그런 논술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약대 아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점수를 마킹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29, 33.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상반기 설명에서 한번 얘기했던 아이인데 직장인이었고요. 약대 준비하는 첫 해 하는 친구였거든요. 첫 해 준비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열심히 한 거죠. 이 친구 잘 준비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맨 왼쪽에 앉아서 온화한 미소 짓던 여학생이었는데 합격을 했고요. 역시 이 친구 친한 친구였나 봐요. 거의 비슷한 점수네요. 역시 약대 합격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약대 합격한다고 한다면 공대는요 더 내려가겠죠.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입시의 경향을 좀 알아야지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실제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준비하는 방법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연대 시험이었어요. 작년엔 큰 이슈가 있었죠. 시험을 2번이나 봤어요. 애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일단 1차 시험의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시험은 확통기하가 좀 쉬워지는 기조였어요. 되게 라이트한 문제. 얼마나 좀 다행인지 몰라요. 아이들 입장에서 미적분 선택자들인데 확통기하까지 심화를 시키면 사실 너무하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와 확통과 기하만 다 나왔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요. 그럼 너무하죠. 미적분 선택자였는 아이들한테 확통 기하를 다 준다? 사실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사실 저희가 풀면 조건만 이거고 풀면 미적분이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 조건은 이거면 그냥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 아이들한테는요. 두 번째. 참고로 연대 올해 시험은 1차 시험 형태일까요? 2차 시험 형태일까요? 2차입니다. 2차. 전화해봤어요. 어저께 제가 마지막으로. 2차 시험 형태. 다만 다행히 이런 주제는 아니고요. 이런 형태의 시험. 원래 나오던 23년도, 24년도의 시험. 그냥 논술문항 3개, 4문항짜리 나오는 겁니다. 단답형은 사라지는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24학년도 역시 확통 미적이 골고루 나옵니다. 확통 미적 골고루. 한양대. 역시 한양 노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미적, 확통 반반. 그래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원. 역시 확통, 미적 거의 반반. 그리고 오후투는 보니까 싹 다 미적분이래요. 그러니까 미적분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도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준비는 해야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 재작년 역시 오전이니까 반반. 오후원이네요. 역시 확통기하, 미적분 골고루. 오후투, 확통기하 좀 많이 나오네요. 오후투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지니까 확통기하의 비중이 좀 크긴 하네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작년은 좀 괜찮았어요. 벡터 하나. 근데 재작년 시험지는요. 또 아이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또 싹 다 확통기하를 깔았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이게 참 고민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경희대 의치한양 아시겠지만 경희대는 아직까지도 과학 논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논술 전반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2차 2부에서 자세히 하실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연대미래의예가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현재는 아주대, 의대, 생명 논술 다 아시겠지만 경희대,
의치 한약, 그리고 하나 어디죠? 경북대까지 과학 논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역시 24학년도 기하 문제, 미적분 문제. 중대입니다. 뭐 중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아시겠지만 1번은 무조건 확통, 4번은 무조건 기하인 거니까요. 2번은 급수랑 적분 계산, 3번은 함수의 개형 기하. 이게 반복입니다. 모든 시험에서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미적분 확통 기하를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성대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수1, 2 하면 되겠죠. 또는 뭐 다 아시겠지만 건국대 자정 같은 경우는 그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과 국어 시험만 나오고 다 아시죠? 수학이 수1, 2의 법입니다. 그런 대학이 있는데 내가 메디컬을 간다, 일반 공대를 간다, 주요 대학을 쓸 거다라고 한다면 확통기하는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일단 미적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심화가 나와요. 포인트는 사실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의 심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통기하를 안 해서 그럼 모르는 거지, 확통기하를 하면 확통기하가 메인이 아니에요. 사실요. 미적분의 심화인 거니까요. 근데 미적분도 다행히 정말 골고루 나와요. 연대 같은 경우는 정말 골고루 나오고요. 한양성은 다 골고루 나옵니다. 다만 다행히 빈출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얘들아, 탄생의 서강대 파이널 항상 마감되는데 너희는 듣지 마. 왜냐면 나오던 거 나오니까 듣지 말라고 합니다. 논술에도 반복되는 빈출되는 유형과 접근은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 가장 가까웠던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연대 시험. 연대 시험 같은 작년에 2번 문제가 뭐였냐면 단답형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능 잘 푸는 친구들은 그냥 적절히 대입해 풀었는데 원래는 그 분수를 보고 갑자기 평균값 정리를 떠올려서 부등식을 설계하고 샌드위치 다 아시는 거죠? 샌드위치로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논술에서는 기본 유형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풀었겠죠? 단답이었으니까.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논술 문제인 거니 그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역시 이를 볼까요? 이 문제가 24학년 연대 기출이에요. 이 문제 제가 15년 된 제 인강교재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오던 문제예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문제. 나오던 거. 그 아래 문제 무한발산 판정인데, 무한발산 판정은 역시 개념평 2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가 무한발산의 판정은 뭘 만드는 거죠? 작은 항을 설계해서 그 작은 항이 무한발산하면 큰 것도 무한발산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런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은 교과 내용은 맞는데 수능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은 맞아요. 근데 수능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다고요. 그런 걸 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뭐다? 먼저 빈출 유형들을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맞다. 늦게 한다고 이제 학원에 가면 다 기출을 쫙쫙 풀어서 100분 동안 풀어! 열심히 풀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딱 들어 선생님들이 멋있게 풀어주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빈출 유형이 먼저니까요. 고로 기본적인 논술 접근법, 서술법 유형들 익히고 그런 다음 기출을 채우는 거지, 기출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라이트한 개념 강좌를 병행하시면 돼요. 제 수업에 온다면 그냥 실전 수업 진행하면서 제 강좌를 추가로 병행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다 기본적인 개념평가, 실전은 병행 가능하니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기하. 근데 여기부터 이제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죠. 특히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저는 되게 안쓰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연대 시험이 언제죠? 9월 27일이에요. 그럼 고3 아이들이 구모 끝나고 막 원서 상담 막 하고 하면서 20일 뒤에 연대 시험 써야지 할 수 있을까요? 좀 못할 것 같아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요? 딱 9월에 한번 봤잖아요. 그때 경쟁률이 막 16대 1, 18대 1이었어요. 왜? 애들이 못 쓴다니까요. 그거 재수생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또 우리 고등학생들도 지금부터 확통기하 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재수반 수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 누나들도 확통기하 잘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미적분 수업만 다 하거든요. 친구들 사실요. 똑같습니다. 근데 확통기하 하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기하 파트도 좀 나오던 게 나와요. 다 준비해야 되겠죠. 나오던 것만 나온다고요. 어떤 게 있죠? 이차곡선에서의 특히 타원과 포물선, 그리고 벡터의 연산인데 특히 내적, 그리고 정사형 아이디어들. 그게 일단 기본 내용들이거든요. 일단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부터 정리해야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 내용 정리하고 그런 다음 거기다는 기출을 다 풀고 그런 다음에 개념서로 나중에 나머지를 채워주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런 콘텐츠는 다 제공이 될 겁니다. 왜? 다 완벽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최근 기조가 쉬워지는 형태여서요. 근데 3년 전까지는 이게 악이에요. 악. 틀려도 합격할 만한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서. 특히 막 연대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에다가 연대의 특징, 정수를 막 묶어요. 와, 애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또 역시 벡터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벡터를 막 돌립니다. 애들이 힘들게. 그 혹시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기본 골조가 유지됐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연대 같은 경우에 옛날 시험꼴로 돌아가기로 했잖아요. 올해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연대 같은 경우는 벡터 문제, 기하학통 벡터 문제를 좀 어려운 것도 풀어보긴 해야겠다. 다른 대학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확통, 확률 통계. 그러니까 우리 재교생 친구들이 확률 통계를 이번 주에 수업 이제 거의 다 끝냈거든요. 이제 끝냈는데 확률 통계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디 학원 가도 그래요. 확률 통계 다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도 나오던 게 일단 좀 결정돼 있거든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케이스 분류하는 그냥 경우의 수, 뭐 연대 문제 스타일 문제들, 그리고 중복조합, 시립대 스타일 문항들, 그리고 조건부 확률, 그리고 특히 한양대는 이항 정리와 우리 통계 쪽이 잘 나온다.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걔를 공부를 하고, 그런데 확통 같은 경우는 용어와 공식들이 많아서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문항 접근이 안 됩니다. 작년 연대 2차 시험처럼요. 그러니 기본 공식까지 다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강대 방학 기간에 제가 일주일 분량의 방학 숙제를 영상만 찍어놨거든요. 애들아 하도 안 하니까 15분씩 들어.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와. 그것만 해도 문제가 풀릴 정도예요. 현재 문제가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미적분 심화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기하학통은 기본 유형들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기본 유형 기출을 먼저 다뤄주고, 그런 다음에 개념서로 좀 빈틈을 채우자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준비할 거냐, 커리큘럼 이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7월인 거니까 더 파이널 수업이 진행됩니다. 필수 대학별 기출과 예상 주제 일본대 본고사. 일본대 본고사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출하고 똑같아요. 다만 최근 일본 트렌드를 자주 따라가니 그걸 좀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다루고, 이 내용은 중요해요. 이 내용이 확통기하. 이 확통기하 내용들은 우리 재수 정규반,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반 친구들은 일주일에 100분 수업이기 때문에 심화까지 다루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요. 그리고 라이트하게 진행합니다. 왜? 집중도 있게 나중에 뭔가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념편 강의를,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적은 재수 정규반 친구들은 100분 동안에 지금 미적분부터 확통기하를 다 끝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형강 단과 아이들한텐 시간이 길잖아요. 시간도 길고 제가 영상소도 엄청 올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아이들은 지금 미적분 심화까지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확통기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의아해하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미적분 위주의 아이들한테 4월 달에 확통해주고 5월 달에 기하해주고 애들한테 6월 달에 미적분 육모 보게 하고 7월 달에 실제로 갑니다. 다 기억합니까? 전혀 기억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는 이 현강에서는 나중에 몰아쳐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매주 1시간 분량으로 제 몸을 갈아서 영상을 찍어서 매주 영상을 채워줍니다. 근데 이게 빈출 유형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년간 기출을 다 풀어서 매주 올려줍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거기에 컨텐츠로 내신 자료, 개념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메꿔줍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집중도 있게 해야지 오히려 아이들의 기억이 남는다고요. 그게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강의 우리 컨텐츠 볼게요. 교재 컨텐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실전편이기 때문에 모의시험지가 제공이 되겠죠. 모의시험지. 그리고 우리 이과 학생들은 서술을 잘 못해요. 서술 연습도 많이 시키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장이 아니라 답안을 쓰는 거니까요. 우리 채점 이제 했던 분들이 다 대학교에서 1차 채점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1차 채점자들은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교수가 준 배점표를 보고 체크합니다. 의도 안만 답안 체크한다고요. 체크하고 이게 몇 개 이상이면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잘 안 보이는 답안을 자세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요.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런 학교에 걸리게 되면 내 답안은 채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게는 써야 됩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큰애들한테 얘들아 제발 요 카드 있으면 3분의 2에 써 이 정도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면서 시험지 작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재는 두 가지, 주간지. 이게 좀 두꺼운 교재예요. 60페이지, 70페이지 나가는데 이 두 가지인 건데 주간지의 구성은 첫 번째, 위클리 주제. 이미 이 현강 단과 수업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심화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안 다룬 내용이 없어요. 다변수 함수까지. 그러니까 할 만한 거 다 한 거거든요. 그런 주제에서를 이번 주에 보는 일본대 문제 주제를 정리해주고 확인 문항까지 들어있고요. 수업 방식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 복습할 수 있게 모의 시험 문제 들어있고 다시 써보는 공간 써있고요. 그 뒤에 아이들의 답안지 제가 확인했을 때 오답 유형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틀리는 유형들 딱 여기에 걸려있을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중요한 서술 포인트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뒤에 배점표와 답안까지 정리해놨고 그 뒤에 추가 학습 컨텐츠. 이제 보통은 이것도 빡빡한데 좀 더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더 원하는 친구들. 근데 저는 메디컬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추가 문항과 필수 증명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시작이에요. 확통기하 올인원 이제 집중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수업 순서 보여드릴게요. 딱 시작하면 주제 수업부터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할 주제 수업. 그게 확인 문항까지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대하는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사실 개념편 단계에서는 우리 정규번 학생도 그렇고 현강 단과도 그렇고 제가 다 했어요. 뭐 20분짜리 문제를 애들한테 3분 주게 풀고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갑갑해 했거든요. 풀고 싶으니까. 근데 진도를 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애들도 이제 뭔가 푸는 시간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들 얼마나 풀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때 있는데 제가 30분 동안 제가 쫙 정리해주고 이제 그 실전 문제 일본대 본고사도는 변형 문항들을 8, 90분 동안 풀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현강 단과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 풀이들, 의도 파악하는 훈련들, 서술 전략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추가 컨텐츠까지 정리해서 수업이 마무리되면 그 뒤에 주중 학습이 시작돼요. 이때 주간지가 이제 사용될 거예요. 주간지가. 1일차의 아이들은
다시 써보는 걸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작년에 연대 1차 컷은 학과에 따라 높은 학과도 있어요. 근데 연대 23년도, 21년도 이게 띄엄띄엄 이게 내부 자료가 공개되거든요. 가끔씩. 근데 실제 컷이 엄청 낮습니다. 23년도 컷은 58점대예요. 평균이 7예가요. 실제 아까 우리 학생 그 신빙성 있는 6등급 아이요. 몇 점이었을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20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청탈바로 시키고 싶은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컷이 높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운 당연히 다시 꼭 써보고 그 뒤에는 서술 포인트와 오답 유형들 경험사 해야 됩니다. 역시 아이들이 공부할 놓치는 게 뭐냐면 자꾸 배점표를 안 봐요. 배점표가 엄청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선행평가 보고서에 배점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걸 봐야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논술 답안은 수능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에 다 배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에 맞게 안 쓰면 아까 말씀드렸죠? 걸러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 배점표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 꼭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콘텐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길지 않게. 그리고 이제 2일차에 추가 콘텐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들 증명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애들 복습 하도 안 하니까 제가 복습 책자를 만들어 줬어요. 증명 2개씩 암기하라고. 제가 느끼기엔 책을 버린 것 같아요. 증명이 나와요. 그냥 책은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 친구가 A, B에서 F랑 G가 이런 걸 만족할 때 A, B에서 이런 걸 만족한다. 정적분 비교 성질입니다. 그냥 고등수학 정리거든요. 근데 이게 서강대 기출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이거 암기해야지, 이거 암기해야지 알기 힘들거든요. 그걸 다 정리했는데도 애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야 됩니다. 억지로 시켜야 돼요. 그걸 2, 3일차에 하는 건데 추가 문항이 좀 헤비해요. 이건 어려운 문항인 거니까. 고로 수학 실력에 맞춰서 2일차에 3일차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럼 4일차? 4일차는 뭐 할까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하 확통 집중 학습 시간입니다. 몰아쳐서 하면 돼요. 띄엄띄엄 아니라 몰아쳐야 된다고요. 이때부터 매주 1시간씩 영상을 제공해서 그걸 듣고 한번 기출유형, 빈출유형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제가 올려준 영상만 보는 겁니다. 그냥 풀러가면 절대 안 풀어요. 영상을 이렇게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4일차에 첨삭쌤이 연락이 가요. 누구누구 친구 반가워요. 이번 주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고 성적표 제공. 첨삭도 아실 것 같아요. 보통 첨삭들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체크돼 있고 마이너스 3점, 체크 마이너스 5점. 이거는 기분만 상하는 첨삭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 써줍니다. 꼼꼼하게. 왜 감점됐는지. 그리고 1대1로 언제든 피드백 가능합니다. 연락 주고 연락하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캡처해서 나중에 어머님들한테 학생들 들으면 안 되는데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대화했다는 것까지. 그런 내용들. 그 5일차에는 이제 지르쌤 연락이 가요. 친구 이번 주에 확통기하 공부했나요? 애들 막 치를 떨겠죠. 확통기하 확인하고 이해한다는 거 지문하게 하고 다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안 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 피드백 시스템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첨삭 시스템. 아까 얘기한 대로 4일차에 첨삭과 성적표 제공되고요. 요건 지금 다 구글 저희 연구진 조교들한테 다 연결돼서 구글 다 올라가 있어요. 저희 구글 그 다운 거기 뭐라고 하죠? 클라우드에. 그 이 자료들은 전부 다 나중에 상담 자료에 사용됩니다. 현강 단과생들이에요. 제가 너무 미안한 게 우리 친구 재수반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제가 재수반이 거의 1000명이기 때문에 한 명당 5분 동안 상담한다고 해도 5 곱하기 1000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상담이에요. 어쩔 수 없이 현강 단과 때 상담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성적표
이름이 나왔네. 이름 안 보이겠죠? 강남대성 평균 점수, 본인 점수, 정답률, 나의 배치 상태, 원한다면 등수를 넣어줍니다. 원할 때는요. 그리고 첨삭도 이거 보세요. 매번 나가는 첨삭이에요. 글로 다 적어줍니다. 글로 전부 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내가 왜 감점이 된 건지 확인하게 해줘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게 자세히 사실 이유는 이렇게 자세히 적어줘야지만 피드백이 덜 힘들어요. 이렇게 안 적어주면 정말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꼼꼼하게 정리해줍니다. 두 번째, 지르셈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5일차에 지르셈이 연락을 해서 주간지에 대한 복습,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게 보통 7월 달에 신규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다 개념편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개념편 강의를 제가 주고 개념편 강좌까지 질의응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확통 영상, 지금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확통 영상 수업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관리할 거고요. 질문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제가 수업 때 단과는 지르셈이 그냥 뒤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이 수업 들어요. 애가 손 들으면 가서 체크해 줍니다. 그때 다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고요. 논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이름 서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묻고 답변 달아줍니다. 그리고 7월 수업 정리한다면 실전편 강좌가 시작을 하고 확통기와 집중 수업이 시작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한다면 개념 강의와 병행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요 강의가 8강밖에 안 돼요. 미적분 강의가. 이거 들으면서 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첨삭관리 추, 원수 상담해주고 성적표로 매주, 그러니까 논술의 맹점이 뭐죠? 놓치는 부분이 뭐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매주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인지하게 해줍니다. 사실 아까 그 6등급 아이도 사실 계속 꼴등이었거든요. 계속 꼴등. 근데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할 노력을 하고 해서 된 거니까 이걸 좀 제가 안 할 수는 없고요. 지리 관리 1대 시스템으로 무한 관리 해줍니다. 제가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봐 제가 뒤에 조금 더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올해 이슈 몇 가지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연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연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다르게 2차 시험, 즉 원래 나오던 기조대로 논술 3문항 또는 4문항 형태가 나온다. 이게 대문항 숫자인 거고요. 한 문항에 보통 소문항이 2개, 3개 들어갑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예상컨대 확통기와 어려운 게 하나는 들어갈 수 있겠다. 연대 시험 볼 때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컷이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컸어요. 왜냐면 이게 앞에 단답형 4개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수학 인간들이 쓰는 수학과, 그죠? 그리고 치의의 약대는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그런 다음 대기, 천문 그런 친구들은 다 여기 와 있죠. 이 차이가 거의 50점 차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0 몇 점, 81, 2점 정도. 근데 올해는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왜? 단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쭉 내려옵니다. 고로 요렇게 이 차이가 적어질 거라고요. 합격컷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고 제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준비하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연대가 9월 27일인데 보통 아이들이 연대랑 시립 같이 쓰거든요. 특히 반수생 아이들. 수능 안 보고 연시 같이 보거든요. 수학 인간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연시가 올해 같은 날에 시험 봅니다. 좀 쪼개지겠죠. 그것도 좀 이용한다면 특히 고3들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 같은 작년의 특징은 이제 작년엔 꼭 과탐이 필수였는데 올해는 필수가 아니죠. 이제 사실 홍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과탐을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과학을 잡고 있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능 최저가 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과 똑같이 고대가 경희대 메디컬 의학이랑 서강대랑
건국대 수의랑 또 같은 날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터를 쓸 때. 참고하시고 역시 4, 8인 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 8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쓰면 안 돼요. 사실요. 나올 것 같다? 그대로 쓰는 게 맞다. 문제가 사실 학교의 문제는 좀 쉬운 편인 거니까. 한양대학교 의회 논술을 부활했습니다. 한양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회 논술을 부활했다가 없앴다가 올해 다시 부활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우리 수학 인간들이 이제 못 써요. 그러니까 수학만 1 나오는 친구들이 한양대, 연대 7 썼는데 한양대는 올해부터 3합 7로 싹 박아놨습니다. 의회는 3합 4고요. 그리고 우리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매년 되게 도전을 많이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성균 자전이라고 해서 문이과를 같이 뽑았어요. 하나의 시험지로. 근데 수학 시험지였는데 그 수학 시험지가요, 성균관대 의대랑 같은 시험지였어요. 그럼 문과 애들이 그걸 시험 봤을까요? 수 1, 2범이어도 되게 신기하죠. 올해는 갑자기 또 언어형, 수리형을 같이 보겠대요. 그러니까 반도체, 에너지, 뭐 몇 개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과가 수학형 문제로 시험 보거나 언어 시험도 가능한 겁니다. 또 이슈는 뭐냐면 이게 언어형과 수형이 다른 날이에요. 15일, 16일. 그래서 성균관대를 2번 지원 가능합니다. 와, 이것도 좀 신기하죠.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럼 내가 수학도 잘 하는데 언어도 잘 한다라고 한다면 언어형 시험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잘 머리를 쓰긴 해야 되거든요. 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내가 언어로 그러니까 수학으로 문과 시험지를 볼지. 거기 잘 애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좀 잘 보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의회 탐구는 평균이고 거기 주의해야 되는데 보통은 탐탐인데 성균관대 의회는 과탐 평균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제외 한국어를 한 번을 한 과목 대체할 수 있겠다. 시험 범위는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는 수 1, 2입니다. 수 1, 2예요.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다만 경시를 좀 오래 해서 수열의 규칙성 파악하는 거. 복잡한 함수 개형이 바로 떠오르는 친구들은 되게 유리합니다. 걔한테 되게 쉬워요. 또 신기하게. 그런 친구들은 좀 얘를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요. 경시를 했던 친구들. 안 했으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건국대. 건국대는 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원인 전범이죠. 수 1, 2 미적분 확통 기하예요. 근데 이제 KU 자전 작년부터 있던 거예요. KU 자전 작년에 있긴 했어요. 시험 범위가 수학 1, 2입니다. 국어 한 문제, 수학 3문제인데 수학 3문제가 수학 1, 2 미적분 확통 기하 안 나와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럼 내가 수 1, 2를 정말 잘해 라고 하면 여기는 볼 수 있지만 다만 국어도 본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국어도 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역시 뭐 사회과학 계열, 경영, 경제, 부동산학과도 다 같은 시험지인데 여기는 이과들 잘 안 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연대미래의회. 요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대미래의회는 과학논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논술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연대미래의회는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확률 통계가 시험 범위에 추가가 또 되었어요. 애들이 되게 선호했거든요. 확통 안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확률 통계가 추가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확통을 안 들려고 했다가 다시 온 아이들 좀 있어요. 확인하고. 그리고 요 내용은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자료 볼 때 이게 좀 헷갈리십니다. 이 자료집에 보통 국수, 과학과 써 있으니까 필수 과학 2개로 오해하시는데 국수, 과학 중에 세계 1등급이죠. 과사 선택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 거죠? 과사면 이렇게 세개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는 거죠? 당연히 과사면 이렇게 세개해야겠죠. 가능을 하다. 그리고 수학 반영 시 미적분과 기하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강남 자료집이 두껍잖아요. 거기에 논술 전반적인 내용 다 써 있고요. 제가 자료집을 안 만들려다가 요걸 만든 이유는 요 자료집에 없는 내용들만 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되게 헷갈린 거 있죠. 메디컬 쓰는데 탐구 평균인지, 이게 평균 반올림인지, 평균의 절사인지, 첫째 자리 올림인지,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런 걸 정리해 놓고, 두 번째, 이제 아직도 과탐 필수 응시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 그리고 과탐 최저를 쓸 때 과탐 이용서 있는 학교들. 그런 것만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만 크로스 체킹은 다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거의 끝났네요. 인하대의회 올해 생긴 거예요. 인하대의회는 올해 과학 과목 필수 응시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 논술 신설인데 약수령이기 때문에 사실 이과 논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의치약 신설 원래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인원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다시 훅 줄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한양대 의대가 8명 지원했고 이대 다시 생겼고 단국대 의치 다만 이제 우리 요 자료집에서 단국대가 아직은 미정이에요. 시험이 15일일지 16일일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서 쓸 때 단국대 의치는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통 나온다고 써 있긴 한데 보통은 거의 구모 전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다 정리해서 다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약대 3명, 덕성여대 5명까지 해서 요렇게 바뀐 게 있겠다. 요렇게 저 정리하고 이제 2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